딱딱한 고용 비누 있잖아요. 고용 비누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 비누의 거품으로 피부를 닦으면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주무시는 겁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입니다.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 루틴으로 생각하고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 7가지인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습관이 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다 쉽게 매일매일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책을 읽고 잘 해보시면 좋고요. 아마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다 보면 60이 됐는데 자기 또래보다도 10년, 많게는 20년 더 젊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레이저나 피부 시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런 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생활 습관을 한번 유지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7가지를 다 이제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주무시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현대사회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게 왜 중요하느냐? 숙면, 자는 시간 동안은 우리 피부가 낮 시간 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핸드폰 보고 깨어있지 마시고 10시 이전에 주무셔서 황금 시간인 피부 회복과 피부 재생의 시간을 피부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에 받은 손상 이런 게 치유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세포가 증식이 많이 되고 또 손상받은 DNA도 이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DNA가 손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자는 시간 동안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받은 피부 손상을 치유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 한창 성장해야 될 그런 연령의 아이들은 충분히 자주는 게 좋고요. 성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도 피부가 손상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가 주무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는 동안에는 떨어집니다.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자면서 감소돼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그것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피부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주기를 서카디안 리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피부가 제때 재생도 하고 회복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내 코티졸이 증가하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데 피부도 예외가 아니라서 코티졸이 증가하면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드리게 돼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또 코티졸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피부 노화 증상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코티졸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게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는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피부 트러블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으면 바로 해소하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4초 동안 복식 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7초 동안 참으세요. 참고 그 다음에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숨을 내쉬면 그게 4, 7, 8 복식 호흡법이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코티졸 레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런 4, 7, 8 복식 호흡법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시면서 한 5회 내지 10회 반복을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금방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피부의 보습을 잘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논문에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3.7리터, 그거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수분 양까지 합친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7리터. 보통 음식으로 한 20%를 흡수하기 때문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음식 먹을 때 말고 틈틈이 조금씩 음료를 마셔주는 게 피부 건강에 좋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물, 이온 음료 이런 건 괜찮은데, 술은 우리가 먹으면 이뇨장이 있어서 술 마시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맥주 2000cc 마셨다 그랬다고 물 2000cc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오히려 물 2000cc를 잃어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아니고 카페인 음료도 아니고요. 맹물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 이런 거는 우리가 마시는 물량에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활력을 주기 위해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운동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1시간씩 꼭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죠. 운동할 때 피부의 혈류량이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논문을 보면 8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피가 8배로 더 운동하는 동안 증가하게 되면 혈액을 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혈액을 타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건강에 좋고요.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피부에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위해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증에 의한 노화다 그래서 염증 노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이 inflammation이고 노화가 aging이기 때문에 염증 노화, inflammation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햇빛을 보는 거. 우리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염증이 일어나죠.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로화 하면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대기 오염 물질이 피부에 묻으면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인을 피해야 되고요.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 때를 민다.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난다. 이건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또 피부에 우리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레이저 수술 받거나 또는 뭐 각질 제거를 피부 관리실에서 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레이저는 피부에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쁘고 피부가 건강한데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술을 받는 거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후에 나쁠 수도 있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샤워 습관, 목욕 습관 또는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제만 제대로 써도 피부 노화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대로 씻는다는 건 무엇이고 세정제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샤워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몸을 너무 과다하게 닦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주 닦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저는 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땀을 그렇게 흘려도 세정제를 쓰지 않고 거품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닦는데, 땀을 닦는 데는. 단지 아침에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감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 감는데, 그리고 거품을 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항문주위 이런 데만 좀 닦지, 운동한 후에 전신에 거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을 빼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몸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닦고, 너무 자주 닦거나 오래 닦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거품을 내서 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정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저자극,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극 테스트를 해서 저자극인 세정제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산성 세정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정제 보면 거기 세정제의 산도가 써 있어요. 우리 정상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pH라는 게 있는데, pH 5 내지 5.5의 약산성이거든요. 정상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를 깨끗이 하는 세정제도 약산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5 내지 5.5의 약산성 세정제를 사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서 많이 있는 그 딱딱한 고용비누 있잖아요. 고용비누는 만드는 공정상 강알칼리성입니다. pH를 재보면 pH 9 내지 10의 강알칼리성. 그 알칼리성인 비누의 거품으로 피부를 닦으면 피부가 산도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용비누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산성 세정제인 액체로 된 약산성 세정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거품을 내서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거품이 제거하는 그런 기전은 이렇습니다. 거품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이제 거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이 피부에 묻어 있는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게 되고, 일단 감싸면 피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용성 성분이. 그리고 흐르는 물로 이제 닦아내면은 거품과 같이 피부에 묻어있는 지용성 더러운 것이 제거되게 되는데, 거품이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초면 돼요. 10초. 그 지용성 기름 성분이 왕창 묻어있다. 그러면 10초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20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으로 비누질을 할 때 10초, 기르면 10초, 아주 기르면 20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샤워장에 들어가면 10초, 20초가 아니고 5분 동안 계속 문지르시는 분도 있는 걸 봤는데, 정말 피부에 나쁜 겁니다. 피부 장벽을 다 해치는 행동이라서 거품은 가능하면 짧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도 피부 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해서 골라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듯이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먹을 경우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똑같이 건강을 잃고 피부 노화가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부에 나쁜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거가 이제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항염증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활성산소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주로 신선한 채소, 또 과일, 견과류 이런 데에 그런 항염증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음식 좋죠.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 좋고, 또 우리나라 음식도 상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흰쌀밥이라든가 또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 그거를 우리가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일일이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이 책을 잘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음식 중에 그 여성 호르몬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제네스틴이나 아니면 다이드제인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마치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겨서 폐경 후 여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 그걸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선 종류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여기 잘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음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음식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염증을 억제하고 또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암을 연구하는 암센터가 있어요. 미국 국가기관인 암센터에 표가 하나 있는데 5 a day라고 하는 표가 거기 붙여 있어요. 하루에 5개. 뭘 5개 가지냐? 과일과 야채 5종류를 골고루,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야채나 과일 5종류를 골고루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그 안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표가 5 a day입니다. 하루에 5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꼭 섭취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고, 이 책에 잘 어떤 음식 종류들이 있는지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PD님도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할 때 피부가 가려우신 분 또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신 분, 이게 음식의 부작용인가 약의 부작용인가 이런 걸 꼭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드시는 약, 매일 드시는 건강기능품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타블렛을 보충제로 드시는 분이 엄청 많고요. 많이 먹는 사람은 10대 개까지 드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되게 비타민이나 아니면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항산화제라든가 뭐 이런 성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거,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또는 뭐 생선에 있는 오메가3나 또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나 이런 걸 섭취하는 거하고,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이나 또 공장에서 만든 오메가3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하고는 효능면이나 부작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기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예를 들어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는 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보건성에서는 비타민 E, 알약, 즉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죠. 이거를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결과들이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의 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증가했다는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을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또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하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가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하고 공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비타민 E하고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분자식 뭔지 아시죠? 뭐 탄소가 몇 개, 뭐 수소 원자가 몇 개, 이런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 2차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를 우리가 화학적 구조라고 하는데, 화학적 구조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는 화학적 구조가 하나인데, 공장에서 만든 거는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8가지의 화학적 구조의 비타민 E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랜덤하게 만들기 때문에 8가지의 화학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만 좋은 역할을 하고 나머지 공장에서 만드는 8가지 중에 7가지는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다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합성한 그 영양제를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 알씩 먹는 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메가3라든가 또 비타민 D라든가, 저도 비타민 D 레벨이 낮아가지고 일주일에 2알씩 비타민 D를 지금 현재 복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처럼 자기가 측정을 해보고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보충제 형태로 공장에서 만든 걸 먹고, 다시 비타민 D 레벨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그 의학적인 권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꼭 필요한데, 특히 뭐 우리 몸이 못 만드는 영양제는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음식으로 통해서 자연적인 그런 성분을 섭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식습관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건강에 나쁜 음식, 피부에 나쁜 음식을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 흰쌀밥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거든요. 인슐린을 많이 만들면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염증 노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고 그것이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설사 당뇨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염증이 증가해서 인체 노화 또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그런 거 튀긴 음식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포화지방도 전혀 안 먹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또 술은 탈수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술은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은 건강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요즘 나온 논문은 술은 한 잔도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나쁘다 이런 게 있어서 술은 피하는 게 좋은데, 저도 술 좋아하지만 어떻게 딱 끊기는지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로서 환자 진료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고 또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1년 반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또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발모제도 개발하고 또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조그만 벤처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12가지가 있는데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 이런 화장품이 있구나 해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좀 손해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인데 제가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이런 건데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생활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9가지 원인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피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데 사실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못 해드려서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거를 책으로 해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 가려우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생활 습관들을 적어놨고요. 또 생활 습관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화장품 바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